네, 신종 코로나 확진자 10,000명 육박, WHO 비상사태 선포에 시장 위축. 네, WHO가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이 비상사태는 국제적 공중보건에서 가장 심각한 전염병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규정인데 그만큼 지금 이 사태가 좀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또 이례적으로 교역과 여행 제한에는 반대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약간 전일 미증시는 안도감을 보이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시점에 지수 선물도 다시 반등 흐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장의 글로벌 경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세동 해설위원님. 네. 자, 일단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앞으로의 영향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되게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시장에 큰 어떻게 보면은 변곡이 오냐 안 오냐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좀 당분간에 대한 조정 매도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이제 고가 위험도에 대한 리스크, 미증시에 대한 타격 자체에 대한 영향 요소를 따지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대 음봉이 지속되는 현상 자체는 좀 보기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저는 오히려 좀 본질에 좀 영향을 주는 거를 굉장히 많이 판단하는데 일전에 어떻게 보면은 미중무역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미 증시에 대한 본질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포커스를 많이 담았지만은 지금 이슈에 대한 문제는 이제 질병에 관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이슈긴 하지만은 금매도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올랐던 지난 작년 2019년부터 올랐던 증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회복 자체가 이루어지긴 힘들다. 단기간에 대한 어떻게 보면 1, 2개월에 대한 조정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정도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점에 대한 어떤 가능성 자체는 충분히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라고는 좀 언급드리고 싶어요. 네. 예, 뭐 차트 트레이딩상 관련해 갖고는 시청자분들이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될 부분은 지금 차트 자체는 사실 이제 매도를 좀 지금 보기에는 다수는 힘듭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어떤 추세적인 변곡을 노리기보다는 변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이 제공이 되지만은 추후에 붙어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먼저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요일에도 어떻게 보면 다시 매수를 한 차례 더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 거는 차트 트레이딩상 한 번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지금 매도에 대한 관점을 좀 살펴보려면 9,150선이 이탈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요. 지금은 오늘 전일 저가에 대한 지지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높게 제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매도를 벌써부터 바라본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충분히 매도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점부터 그 타이밍부터 보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이게 시장에 영향을 받는지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그때부터 따라 붙으시는 게 이상적인 태도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WHO가 사실 이제 선포를 했어요. 네. 지금 뭐 여행에 대해서 뭐 제한적인 거는 뭐 좀 막겠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중국이 굉장히 난립니다. 사실 오늘 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은 네. 우한 폐렴이 좀 뜨기 전에 마스크가 이제 인터넷 시중가로 700원에 팔던 게 지금 거의 2,5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지금 이거 시장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스크 관련주 뭐 이런 부분도 상한가를 계속 치고 있고 그렇죠.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시지만 동네 돌아다니면 마스크를 안 끼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를 타면은 제가 느끼는 건데 마스크를 안 끼면은 눈치 보여요. 쟤 뭐지? 네. 쟤 이렇게 예의가 없어. 이런 태도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분명한 요소는 있다고 제가 언급은 드리고 싶지만은 거시적인 시장 환경에서는 큰 틀을 바꾸기 힘들지 않을까. 이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어쨌든 뭐 영향은 미치겠지만 좀 단기적으로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시청자들이 보시는 이제 단기적이라는 측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아스러울 거예요. 단기적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확정을 줘야 되는데 제가 보는 측면 자체는 길면은 이제 2, 3주에 대한 매도 랠리 가능성 자체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질병에 관한 뉴스는 어떻게 보면은
급발진적인 좀 리스크거든요. 네, 네. 예견치 못한. 그렇죠. 좀 어떻게 미중 무역 자체는 이제 경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개가 있을 거다. 이런 상황이 이런 회의가 놓여 있다. 이런 전개가 있지만은 지금 같은 상황들은 사실 역사가 굉장히 짧고 어떤 반복된 형태 자체 이루지 못한 시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 쓰면서 매도 관점을 바라보는 게 현명한 자세가 아닐까 이런 부분을 좀 판단드리고요. 뭐 차트 트레이딩이야 막 오늘 나오시는 제가 엔젤 트레이더님에 비해서 뭐 할 얘기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시황적인 접근에 의해서 좀 판단을 하자면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시황입니다. 이 질병에 관한 시황 자체가 이제 과거 사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경험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하고 시황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게 오히려 현명한 자세가 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지금 양세동 해설위원은 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엔젤 트레이더와도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면서 여행과 교역은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좀 미 증시 그리고 지수 선물도 반등을 해줬는데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중국 증시는 급락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또 글로벌 증시에도 그만큼 영향을 미칠 텐데 네. 그 영향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저녁 한국 시간으로 10시경이죠. 10시경에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긴급위원회를 다시 소집했습니다. WHO가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이번이 6번째인데 앞서 WHO가 지난 2009년도 신종 인플루엔자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 그리고 16년도와 19년도 에볼라까지 5번을 선포했는데 한때는 미증시가 하락으로 떨어지고 안전자산인 골드는 1590선을 넘으면서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 비상사태는 선포했지만 교역 제한, 즉 중국으로의 교역이나 이동 등의 제한을 권고하지 않는데 밝혀 다시 미증시는 빠르게 반등했고 골드는 다시 제자리를 찾은 듯 했으나 투자자들의 심리감은 무너지면서 또다시 증시는 하락하고 골드는 다시 상방으로 다시 돌아서는 지금 그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투자자들은 시황에 귀를 기울이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게 최고 지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젤 트레이더의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양세동 교수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엔젤님 말에 좀 공감 가는 부분 자체가 있는데 사실 근데 좀 더 언급해야 될 부분 자체는 이제 엔젤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사실 이번 우한 사태 관련해 갖고 중국 증시와 어떻게 홍콩 증시에는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고 그쵸. 보고 있거든요. 근데 미증시에는 큰 타격 자체를 입지 않는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은 위치값상 이제 미증시와 어떻게 보면 홍콩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외선물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항생지수 네. 어떻게 보면 우한 폐렴에 관한 뉴스가 뜨면서 쉬지 않고 항생지수가 내려오고 있어요. 상황 자체가. 맞습니다. 근데 미증시는 어떻게 보면 한 폭에 대한 큰 하락 장세가 이어졌지만 다시 또 반등하는 어닝 시즌하고 또 맞물리면서 좋은 현상 자체가 펼쳐졌는데 이제 엔젤 트레이더님과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사실 미증시와 좀 항생에 대한 괴리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앞으로에 대한 이런 방향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같은 방향성을 띌 가능성이 염두가 되시는지 이 부분 한번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도 그래 왔듯이 미 증시와 홍콩 증시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또 두 증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내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커지면서 사망자가 지금 214명으로 지금 늘어났고 확진 환자는 지금 10,000명이 지금 육박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의료 포탈이죠. 그 당상위안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 30분경입니다. 확진 환자가 지금 9,800명에 이제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시 여파는 아직 갈 길이 매우 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된 사례들이 나빠지는 것을 보면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지금 홍콩, 중국 증시가 혼자서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미국 증시도 같이 밑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또 중국 증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이렇게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또 중국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많아요. 확진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이 경기가 위축될 거라는 우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많고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경기가 위축되면 중국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사용할 거다라는 예측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틀림없이 부양책을 사용할 거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은 그 결과치가 좀 어떻게 보면 나오면은 그때 꺼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화두를 꺼내는 것 자체는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경기 부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반응을 좀 살펴본 뒤에 나오는 거지, 어떤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부분 자체로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를 내놓는 게 오히려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을 좀 먼저 꺼내드리고 싶고, 지금 사실 굉장히 무섭죠. 이제 엔젤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잠재 인원 자체가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10,000명에 육박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은 네. 사실 오늘 좀 획기적인 거는 4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11번째 확진자가 좀 나온 상황이죠. 굉장히 그 메르스 사태는 굉장히 잘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 명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명에 대한 부분 자체로 이제 모든 거를 상쇄하고 마무리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미 벌써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조치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라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게 잠재적이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게 절정기에 이르는 시기 자체가 3월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3월 내지 4월 이런 부분인데, 저번에 얘기하셨다시피 이제 준 차장님이 그때 기억하시나요, 앵커님? 네. 그때 5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쵸. 제 단어가 생소해갖고 제가 세린 메이라고 네. 5월에는 팔고 떠나라라는. 제가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 영어는 제가 좀 약해가지고 5월에 팔아라 뭐 이런 속설이 있는데 이때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지 않을까 이런 염두도 하고 있습니다.